지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9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인천 발전을 위한 원팀 시너지를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을 맞잡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유 시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정책 간담회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인천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거점 중심 도시로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시와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을 위해서 우리 여야가 한 팀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인천이 인구 300만의 평양시 중에 가장 넓은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 내항을 재개발하는 재물포 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고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수도권 정비법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또 시민 생활권에 따라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사업과 주요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도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재외 동포청 설치 유치를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한 지금 내년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문제라든가 이번에 해외 동포청 신설 문제 이런 부분이 인천의 최적지로서의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와 관련되는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유 시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국비 지원 건의 사업에는 캠프마켓 공원 도로 부지 매입, 지역사랑 상품권,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 시장은 4자 협의체를 통해 매립지 종료 현안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9호선 직결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시장에게 경인전철 지하화, GTX B 노선, GTX DY자 노선 등 인천의 주요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호주와 싱가포르로의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유 시장은 호주와 싱가포르 모두 바다와 항만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했다면서 인천의 성장 잠재력 역시 해양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총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순방에서 유 시장은 싱가포르와 호주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에이펙 사무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사무총장과 만나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오는 2025년 국내 유치가 확정됐고 현재 인천과 함께 제주와 경주, 부산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이 가장 최적지다 하는 부분을 에이펙 사무총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국제 행사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치르고. 그래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꼭 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재해경감 강요회의에선 기조 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시드니를 찾아 항만 재개발의 선진 사례지를 둘러보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 시장은 싱가포르와 호주의 유명 관광지들이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시의 특징을 장점으로 살리는 것이 중요한 개발 전략이라면서 인천의 경쟁력 역시 바다와 항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다. 그것이 내륙에 있었으면 효과가 없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항만 바다에 끼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효과가 있지가 않아요. 그 인천의 장점은 뭐냐면 이 천혜의 바다를 갖고 있고 항만을 갖고 있고 도서를 갖고 있고. 유 시장은 또 자신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도 바다와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박남춘 전 시장 시절 멈췄던 신청사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오는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LG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신청사 건립.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게 이제 오피스텔을 감안하고 지은 건물이어서 저희 청사로 하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혹은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책 결정을 좀 한 거고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유정복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유 시장은 본청 주차장 쪽 테니스장과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최대 17층 높이, 연면적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청사 건립 계획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취임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으며 중단됐습니다. 이유시는 지난해 3월 시청 인근 오피스텔의 시청 신관을 개청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신관에는 약 72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의 엘리베이터로는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20-30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신관도 뭐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민원인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2018년도 대비 냈던 것보다 현재 공무원이 그때 당시보다 50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면 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입니다. 1985년에 지어진 본청이 여전히 안전도 진단검사에서 B등급으로 나와 청사의 노후화라는 이유를 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청사 부족을 이유로 들어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도 행안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 지금처럼 중앙정부 자체가 긴축 재정을 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앙에 어필이 될 거라는 건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인천시는 통과 여부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데요. 인천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인구는 300만 명에 달하지만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인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인천에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평균 96.3분, 승용차로는 71.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 등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가 지연되는 데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고등법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추진위 운영을 통해 시민과 국회,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 용역에는 파급 효과는 물론 시민 설문조사, 후보 지역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오는 10월 결과가 나옵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올 하반기 안에 추진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수험생 학부모를 위해 수능 원서비 지원 예산을 추경해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원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했는데요. 당장 학부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수능 응시생 원서비 지원, 수험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걸로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인천 지역 재수생과 재학생 3만여 명에게 응시 과목에 따라 37,000원에서 47,000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수능 원서비 지원 예산 12억 원이 지난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관련 근거 조례가 없고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능 원서비에 수시, 정시, 전문대 면접과 실기 준비까지 학부모 부담이 큰 마당에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한 이번 수능 원서비 지원을 무산시킨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 수능을 안 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 학생 중에 10%뿐이 안 되거든요. 많은 사교육비가 드는 이 속에서 지금 시의회 그 삭감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올해 수능 응시생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에 수인선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인천발 KTX와 경강선 등 주요 노선을 지나는 수인선에 GTX B노선을 포함해 많은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남양주 마석까지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인천에선 인천대 입구역부터 인천시청, 부평역이 GTX B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노선에 수인선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은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구간 수인선이 지나는 곳에 추가 정차역 설치 요청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는 꼭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GTX B 노선 인천 구간을 관통하고 있는 수인선은 인천발 KTX와 경강선, KTX 이음 등 향후 철도교통 중심의 역할을 할 중요한 철도 노선이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GTX B 노선의 수인선 정차가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등뿐만 아니라 인접지자체인 시흥과 안산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인선 인접지역인 용현 하객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증가로 상당한 경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인하대와 인하공전, 가천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의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송도역과 신설 예정인 청학역, 연수역, 원인제역 이 네 정거장 중 민간 사업자가 최적의 조건을 따져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1월 초까지 민간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받아
올해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 2014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GTX 비노선이 완성되면 송도에서 서울 주요 거점까지 20분대면 주파 가능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가 적어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4곳을 신설할 계획인데요.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2022년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7,067명,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6.8%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천의 특수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모두 10개, 인천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적은 부산이 15개, 대구 11개, 절반도 안 되는 강원 9개, 2배가 안 되는 서울이 32개입니다. 인천 특수학교의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 이에 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신설에 나섭니다. 학생들의 통합 편의를 고려해 4개 학교를 새로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개발이 진행 중인 미추홀구 용현 하객지구가 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평에도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와 예산 확보,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설득이 과제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추경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도, 중복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학생 가족 지원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 기간도 8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유초, 중, 고등학교의 노후 특수학급 교육 환경도 개선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부평구의 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조정 지역이었다가 법령 해석에 의해 투기 과열지구가 돼버려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 전매 행위와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데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해석한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 재개발 10.5구역입니다. 10.5구역은 지난 2020년 6월 부동산 규제 때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부평구는 조정지역이었고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사업 면적 중 70%는 부평구에 있고 30%는 남동구에 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아파트 동 건물 위치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 조합원 분양 신청 때 국토부에 유권 해석 민원을 넣었습니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함께 있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 민원이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구역에 투기과열지구가 일부 포함된 경우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정지역 세대가 더 많아도 상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021년 11월 부평구를 통한 공문 회신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황한 조합원들은 법제처에도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조합원 간 형평과 투기 수요 억제,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의 해석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17년 이후 5년 내 재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없고 갖고 있는 집도 현금 청산해야 합니다. 10.5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국토부와 법제처, 지자체의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사이에도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오갔습니다. 인허가청인 지자체가 재개발 정비조합 주민들에게 유권 해석을 뒤늦게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나 구에서 모든 인허가 전에 정말 이런 거를 왜 진작에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장으로서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조정지역인 줄 알고 집을 샀다가 투기과열지구 날벼락을 맞고 현금 청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10여 세대.
조합 측은 인허가청인 지자체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청인 부평구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해석을 뒤집기 어렵지만 한국부동산원과 구제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구제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피해 당사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이행해달라는 청원을 짚어봅니다. 두 대교는 국내 재정도로의 2배가 넘는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청 열린 시장실입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연구 용역 발표가 늦어진다는 답변 하나로 10만 영종 주민의 기대감을 묵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영종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간제 할인에 목마르며 기다려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3년간의 기간제 할인 조례를 폐지해 줄 것과 할인 적용 대상의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통행료 감면 혜택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발의했고 이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영종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3년 더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할인 적용 대상에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하부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대교는 3,700원을 감면받아 1,800원을 내면 되고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상부도로는 감면 혜택이 전혀 없어 편도 6,600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하부도로로 우회하는 등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대교랑 똑같이 영종대교인데 하부도로는 할인이 되는데 상부도로 할인이 안 돼서 저도 이제 감면가스 혜택을 받으려고 밑에 하부도로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과 막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청라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얻고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시민청원은 3,000명이 넘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천시는 통행료 무료화에 앞서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할인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관계부서에 통행료 지원 방안을 찾도록 방침을 내렸다며 조례 개정을 비롯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접 주민들과 만나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민청원에 답변하는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29일 중구 제2청사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청원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민들과 만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유 시장은 중구에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열고 주민들에게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영종대교의 경우 하부도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 시장은 우선 영종대교 하부도로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나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진행 중인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내린 폭우로 인천에서도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죠. 그런데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 지하가 침수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모기떼가 번식하고 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에 썩은 물이 가득하고 주변 벽엔 각종 벌레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집 내부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방바닥엔 아직 물이 고여 있고 젖은 장판과 벽지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해 창문 가까이만 가도 지독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원장 싸우면 싸워도 한참 싸운 거. 옛날에 시원장 가면은 시원장 막 싸웠잖아요. 똑같이 냄새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인천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이후입니다. 주민들은 이 빌라 지하 2세대가 최근 몇 달간 비어 있었는데 지난달 폭우가 내려 물에 잠긴 뒤 한 달 가까이 방치돼 왔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까지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재개발된다 이렇게 소문이 있는지 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놓고서는 이제 이 지정 되니까는 그냥 방치. 몇 달을 쓰는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 결국 피해는 현재 이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심한 악취와 모기떼 때문에 잠시 외출조차 무서울 정도라며 구청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나지고 밤에도 뜯어서 살 수 없다니까요. 거기다 바퀴벌레도 없었는데 바퀴벌레까지 생기고 이 동네 전염병 생기고 거기 썩는 데가 올라오니까 모기 다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제. 살 수가 없어 살 수. 한편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집주인은 빌라가 낡아 하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주민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동구는 현재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면서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수와 방역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동구 송림동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는데 보도 이후 현장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송림동 일대입니다. 좁은 도로 하나를 두고 양쪽에선 공사가 한창인데 차량과 사람들이 뒤엉켜 다닙니다. 문제는 이 길이 인근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라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 먼지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을 많이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머리에서 이제 철거를 할 때 이제 그 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까 봐 무섭다. 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양 사이드는 차가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부딪힐 경우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관계기관에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개학을 맞아 등교를 하는 초등학생들. 공사장 일대에 배치된 신호수가 학생들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차량들과 뒤엉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보행자 통로를 만들고 차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일부 구간의 인도가 끊겨 바로 도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보도 이후 관계기관에서 그나마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으로 재개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이 위험해. 양쪽에서 지금 막 차들이 오고 가고 하고 통로가 비좁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이 통로로 차들이 주행을 하고 하니까 위험하죠 많이. 동구는 철거 공사가 끝난 이후에 시공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셔틀버스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올해 쌀 가격이 45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지면서 지역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대농의 경우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쌀포대 수십 개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모두 작년에 생산한 쌀로 재고가 남아 이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농사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걱정이 큽니다.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화 섬쌀은 작년만 해도 80kg에 20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 16만 원으로 20%나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올해 햅쌀도 제값을 받긴 힘들 전망입니다. 반면 농약과 비료, 농기계 등 원자재 값은 모두 올라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지을수록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요. 보면 농사 짓다 보면 원가를 우리가 한 18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18만 원도 못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죠. 올해 쌀값이 폭락한 건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쌀 소비는 점차 줄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6년 61.9kg에서 지난해 56.9kg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에선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고 지자체에서도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보긴 힘들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요. 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실질적인 그 소비가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라도 좀 더 작년보다 예년보다 좀 더 도와주자 그래서 시하고 얘기가 돼서 6억을 더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추수철이 다가왔지만 전례 없는 쌀 폭락 사태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봄과 가을에 이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올가을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특히 꼼꼼히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김대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집을 옮기는 경우가 다소 줄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전세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 사기 위험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등에 대한 전세를 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전세가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80%가 넘는 매물은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전세 가격, 보증금의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를 넘는 지역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하고 강서구 이런 데는 80, 한 5%, 7%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한 10%만 내려와도 이미 전세 보증금 15%, 20% 내려오면 이제 역전이 됐죠. 보증금이 더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팔아도 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혹시 세금을 체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칫 집이 공매에 넘어갈 수 있어서입니다. 적어도 소유자와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면 인감증명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선수의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를 미리 따져보는 것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 가격 상담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누리집에서 서울에 있는 전세 물건에 한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요즘에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정도면은 내가 적정하구나를 알고 이제 그 전세를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이런 깡통 전세 이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호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품을 더 팔고 물건의 정보를 하나라도 더 확인하는 노력만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남동구 의회에선 박종효 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인 만수천 보건사업의 타당성 용역 예산 첫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타당성 조사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용역을 통해 사업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남동구가 추진 중인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십 년 전 복개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간을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남동구는 제2차 추경 예산안에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는데 26일 남동구 의회에서 관련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정순 의원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워낙 이게 큰 사업이에요. 700억대의 큰 사업인데 이 큰 700억대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게 과연 그 도심 지역에 생태 하천 복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부터 1차적으로 수렴을 하라는 거죠. 장덕수 의원은 기존 복개 주차장을 대체할 부지 확보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현재 저녁에 가면은 거기에 1, 2, 3, 4 주차장 안에도 차가 가득 차지만은 그 옆으로 양옆으로 그 일렬로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주차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원도심 녹지율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만수천 복원을 통한 생태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 또한 용역을 통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원 녹지율이 0.8%밖에 안 됩니다. 구전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갔을 때 최소 5% 이상의 그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전용호 의원은 남동구의 친수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이 무엇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지역 주민과 그 환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런 게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비교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또 정재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견 수렴 아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의견 수렴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냐면 진심으로 용역, 기초적인 게 근거가 DB가 있어야 뭐 의견 수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9대 남동구 의회는 여소야대로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더 많습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1호 공약이라 불리는 만수천 복원 사업. 첫 예산 심의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강화에선 지역 특산물 중 하나인 인삼 수확이 한창입니다. 강화군에선 해풍과 서늘한 기후, 비옥한 토양의 영향으로 대부분 6년근 인삼이 생산되는데요.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삼 수확이 한창인 강화군의 한 농가. 트랙터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황금빛 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6년간 수확을 기다린 강화 인삼입니다. 한쪽에선 채굴한 인삼의 흙을 털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뿌리를 상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인천 강화는 국내 주요 인삼 재배지 중 한 곳입니다. 전체 145헥타르, 270여 농가에서 연간 240톤의 인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군은 해풍의 영향을 받은 서늘한 기후와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인삼 재배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채굴한 인삼은 선별장으로 옮겨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인삼은 재배 연수가 길수록 유효 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높아지는데 강화에선 대부분 6년근 인삼이 생산됩니다. 크기가 크고 몸이 단단하기 때문에 홍삼으로 가공했을 때에도 좋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가장 그 품질이 좋은 것이 이제 천삼, 하늘에서 내린 삼이라 그래서 천삼,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등급이 지삼이라 그래서 땅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은 인삼이다. 그래서 이제 좋은 홍삼으로 치게 되는데 이 강화 인삼으로 홍삼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삼이나 지삼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삼이라고 보는 거죠. 인삼 수확 제철을 맞아 강화군에서도 다양한 인삼 판매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삼센터에서뿐 아니라 이번 주말엔 농가에서 방금 수확한 인삼을 현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열립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 강화 인삼 판로를 넓히고 품질 개량,
인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공공의료가 열악한 인천에선 국립거점대학교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천대학교에선 공공의료 강화를 비롯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접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상 해외 유입 감염병의 위험이 크지만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평균보다 열악합니다. 2019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0.45개로 전국 평균 1.2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어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거점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인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승현 인천의료원 원장은 한국은 공공의대라는 용어를 쓰는 유일한 나라라며 상업의료 위주인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공공의대가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적인 공공의대 운영을 위해선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의사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목표를 일단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인재 양성에 무조건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한성희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는 인천 지역이 의사와 간호사 수, 공공병상 수, 종합병원 병상 수 이 모든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이런 의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대는 연수구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가까운 시민이 서명하면서 인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동의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민선 7기 도시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중단된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내양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 플랫폼 사업. 인천항 8부두 내 곡물 창고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반년째 중단됐습니다. 투자 확보에 난항을 겪은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중단된 상상 플랫폼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선 7기 도시개발 계획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층짜리 상가와 호텔만 지어놓으면 여기를 대체 누가 오겠습니까? 상주인구 계획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시장 경제 논리를 망각한 독선과 패착으로 이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는 시작 사업의 중단입니다. 신 의원은 가능하다면 민선 7기 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시정부엔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획기적인 사업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KDI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상상 플랫폼 사업은 유정복 시장의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원도심 재개발과 인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인천시가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